이 영상 보시고 일주일 관리하실 거 3일 만에 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맨즈 컨설팅 전문가 조섭입니다. 오늘은 눈썹 문신을 받은 뒤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고객님들도 주의사항을 늘 설명을 드리지만 까먹으시거나 제한드린 날짜보다 더 오랫동안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리를 오래 할수록 좋은 거는 맞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관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관리를 해오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눈썹 문신을 받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세안인데요. 주의사항도 받으신 샵들이나 기법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다 다르게 관리 기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눈썹 문신 관리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바로 물이 안 닿게 하는 건데요. 물론 첫 번째는 음주를 가장 어려워들 하시고 이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물이 안 닿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눈썹 문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받는 반영구 기법들은 피부층 표피에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피층에 결 작업이 들어가거나 면 작업이 들어가면서 상처를 내면서 그 안에 색소를 주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도 거치겠죠. 그 회복되는 과정을 탈각기간이라고 흔하게들 설명을 하고, 근데 그 탈각기간 동안에는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있는데 이 벌어져 있는 틈 사이로 물이나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서 염증이 유발되거나 물과 혼합되어 섞여서 색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못됐을 시에는 이쁘게 받았던 눈썹 문신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려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좀 땜빵이 나듯이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닫히는 기간 동안을 탈각기간인 2, 3일 정도로 잡아놓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한 3일 정도는 권장을 드리는데 이 3일 동안도 면역력이 높거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의 3일인 거지 20대 분들은 거의 2, 3일이면 충분히 상처 부위가 닫히면서 탈각이 완료가 되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40, 50대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 기간을 3일만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4일에서 5일까지도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눈썹을 랩으로 싸서 씻어도 되냐, 아니면은 눈썹 위에다가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은 방수가 되지 않냐, 아니면은 일주일간 아예 얼굴에 물도 안 묻히고 세안도 안 하시겠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랩이나 테이핑을 눈썹 부위에 해도 물을 아예 피할 수는 없어요. 혹여나 붙여놨던 랩이나 테이핑이 접착력이 있는 것들은 얘를 떼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자극이 들어가서 탈각을 더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현상도 바세린 자체가 유분기가 되게 높기 때문에 혹시나 지성 피부인 분들이 자칫해서 이거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가지고 계속 얹다 보면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간 세안 자체를 안 하시는 거는 조금은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겨울철에 되게 날이 차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일주일 동안 세안을 안 하게 되면 얼굴에 각질이 유발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눈썹 관리 기간 동안 각질이 생기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클렌징 티슈로 전체적으로 조금은 세심하게 닦아주신다던가, 이마저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고양이 세안으로 눈 아래쪽 위주로 조금 세안을 해주시고, 샤워를 하시거나 이제 머리를 감으실 때 최대한 젖혀서 이마 라인이랑 머리를 좀 같이 감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폼클렌징이나 알칼리성 비누나 클렌징 오일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3일 동안 관리가 잘 되셨다면 뭐 폼클렌징이나 알칼리성 비누나 클렌징 오일 등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공 클렌징까지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눈썹 부분에 클렌징을 같이 해주시는 거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눈썹 부분은 긁거나 세안하시면서 박박 비비는 것도 너무 자극이 들어가면 안 돼서 물이나 클렌징 제품까지는 닿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주일간은 꼭 긁는 거는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사우나나 헬스장, 수영장 등을 피해달라고 하는 이유,
이유가 계속 물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피부가 이제 불면서 거기서 탈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 운동 자체는 가능은 하신데 너무 과한 운동은 어쩔 수 없이 모공 안에서 땀이 배출되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통상적으로 3일간 관리만 정말 잘 되셨다면은 4일차 때부터는 웬만한 세안은 다 가능은 하시되 클렌징 오일 제품만 눈썹 부분은 피해서 클렌징이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일주일 동안은 조금은 간지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긁거나 비비는 행동을 피해 주시면서 수영장이나 뭐 헬스장,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간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음주인데요. 시술 당일에 만족하셔서 당일날부터 술을 드시러 가는 경우들이 은근 많으세요. 하지만 반영구의 가장 취약점인 게 바로 음주거든요. 음주가 가장 취약점인 이유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 부위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면서 출혈이 더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전날에도 과도한 음주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출혈이 높아지게 되니까 얼굴로 피가 쏠리면서 작업이 좀 어려워서 최대한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 자체를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에 따라서 상처의 회복 속도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하지만 술을 먹게 되면은 면역력도 감소할 뿐더러 상처의 회복 속도 자체도 더뎌지기 때문에 관리 기간인 3일 동안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술을 드시게 되더라도 조금 과음을 하셨다면은 하루 정도는 관리 기간을 조금 늘려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수분이 이제 타들어가면서 피부 자체도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에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 느낌 많이 드시면은 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 건조함을 좀 방지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음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한테 일주일을 권유를 드리는 거지,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솔직히 일주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딱 3일만 지켜주시면은 시술을 받아도 충분히 회복은 거치니까 그 기간만 꼭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쁜 시술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반영구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안이랑 음주를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 외에도 더 많은 관리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반영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